홍인사명리 200화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이고해서 한 4시쯤 잤나? 근데 눈이 또 8시에 딱 떠졌어요. 11시까지 푹 자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또 긴 술자리가 있어서 러블리한 또 저의 제자들이자 동생들이 오는 날이라 길게 술자리가 이어질 것 같아서 여하튼 눈이 탁 떠져서 아침을 간략하게 챙겨 먹고 녹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화까지 올 수 있어서 그래도 참 보람 있었습니다. 좋은 제자들을 덕분에 만났고 제 명리를 전수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I don't care. I don't give a shit.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순신 장군도 싫어하는 사람 겁나 많았다. 저 미워하고 싫어하고 Thank you. I don't care. 전혀 문제 없다. 저를 좋아하고 인정하는 소수만 있으면 된다. 명리학으로 교과서를 쓸 수 있는가? 기존의 명리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 명리로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제 제자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하지만 교과서 쓰지 않을 겁니다. 왜? 저는 제 제자들만 깨달아서 제 제자들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기심이죠. 당연합니다. 저와 인연이 되었고 제 명리를 통해서 깨닫고 그것도 단기간 내에 그 모습, 그 성장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기쁜 일인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저는 다 퍼주거든요.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 밴드의 실전 명조 해설해 주거든요. 퀴즈 내고 해설해 주고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제 제자가 아닌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죠. 인연이 되는 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 기문과 원진에 의해 왜 200화를 굳이 이 기타 신살로 했는가? 그 중에 귀문과 원진을 골랐는가? 여러분이 명리를 굉장히 현명하게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기운이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런 거 보면 안 돼, 보지 마. 어떤 사람들은 겁나 중요해. 신살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신살 명리도 있는 거야. 결론은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8월 24일 오후 2시에 강남역 인근 강의장에서 이번 조금 여유롭게 골랐어요. 최대 16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참석하겠다고 알려오신 8분 모두 장소 안내해 드렸죠. 15명 정도까지는 받을 겁니다. 신청 마감 다음 주까지죠? 7월 27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하는가. 저는 이제 99.999 전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 얼굴 안 보이죠? 목소리와 사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왜? 피상담자들이 정확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논리 정연하게 풀면 제가 퀴즈 내면 제자분들 맞춘다. 그렇게 사주를 통해서 공통된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명리죠.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 상담 노하우 오픈할 겁니다. 다른 데서 오픈 안 합니다. 이런 특강행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베네핏이에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서너 번 하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분 좋게 200화를 시작하려고 딱 유튜브를 켰더니 누가 이런 걸 달았더라고요. 서두에 자기 개똥 철학을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네요. 듣지 말라고 좀.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자, 기문간살, 원진살, 기문간살. 추고, 오축, 인미, 진해, 사술.
이것은 원진살과 이렇게 공통점이 있죠. 먼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귀문, 귀신이 들락거리는 문, 뭐 이런 거죠. 관함에 이제 막 기관 이런 거 할 때 이 의미고, 귀신이 드나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귀신이 드나드는 어떤 환경 같은 것이 있겠죠. 우리 실생활에 막 축축하고 음습하고 한기 돌고 이럴 때 귀신이, 유령이, 좀비가, 드라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해 떠. 그러면 동양 귀신이든 서양 귀신이든 싫어하잖아. 그죠? 피하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 이른바 영혼이 드나들기 좋은 그런 존재들과 혹은 그런 기운들과 소통하기 좋은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기운이 있다고 해서 다 꿈만 꾸면 귀신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십성이 명리의 95%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십성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와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연의 이치로만 봐야 돼. 터무니없는 개소리입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 잘 압니까? 제대로 알아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연의 이치를 다 깨우쳤어요?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5월 되면 이미 추워요? 음기를 느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미월인데 우리 아직 여름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지도 않잖아요. 장마철이라는 용어도 바꿔야죠. 이제 우기지. 우리도 분명히 이제 우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성, 인간이 만든 학문이라고 보진 않아요, 명리. 공부하다 보면 절감합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긴 하지만 인간이 구축한 문명, 그 문명 속에 작동하는 어떤 룰, 시스템, 이런 것은 확실히 자연과는 다르죠. 그래서 인간의 자연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인간에게만 작동하는, 인간의 언어로 자연의 기운을, 이치를 해석해야 될 어떤 필요를 느낀 거죠. 그 논리적 도구가 십성이라고. 그래서 춥다, 덥다, 습하다, 뭐 좋아하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 사회에 맞는, 인간의 삶에 맞는 그런 언어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해석 언어도 다른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십성이라고. 십성의 이치를 개무시하면 사주가 당나라 사주가 돼요. 그래서 그 이치까지 나아가지 못하니 자꾸 이상한 걸 하는 겁니다. 시공만으로 사주를 보겠다, 물상만으로 보겠다. 그런 책 백날 읽어보세요. 되나? 안 된다고.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물상론 값을 다 있잖아요. 열심히 보시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그걸 보고 상담하면 안 맞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집요하게 십성을 탐구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십성만이 아니라 지장간으로 이 오묘한, 그리고 대운, 세운, 천간의 글자가 똑같은 게 아니야. 원급 글자의 의미는 끊임없이 바뀌어요. 대운에 따라서, 그 출처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교하게 나아가지 못한다. 안타깝지만 제 책임은 아니에요. 자, 이 귀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미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원진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원진으로 인정 안 하냐? 탐구해 보셨나요? 고민해 봐야죠. 실전 사주를 통해서 보면 인미, 원진의 속성 굉장히 강합니다. 이 귀문을 십성으로 반드시 먼저 봐줘야 돼요. 십성적 관계를 보지 않은 귀문 뭐 인미가 제일 강하고 뭐가 제일 약하고 다 헛소리예요. 그게 강하고 약한들 인간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귀문 있으면 머리 다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 십성이 중요해요. 십성이 인성에 걸렸을 때 그런 작용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것도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비겁한테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푹 빠져드는, 특히 이성일 경우에는 더더욱 강하겠지만 비겁일 경우에도 사람이 너무 좋아, 나한테 귀인인 것 같아, 그야말로 동쪽에서 귀인인 것 같아, 그런 게 있겠고, 그게 구조가 좋지 않으면 집착으로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오히려 정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집착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되지만 너무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집착으로 발전하죠. 모든 집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 어려울 때 왜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게 바로 원진의 속성이죠. 이미 원진의 속성은 훨씬 강합니다. 이론에서 빠져있다고 달달달 외워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십성적으로 그렇다고 식상으로 만약에 걸린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체가 되고 뭐가 일간 입장에서 뭐가 식상일지는 알 수 없죠. 이제 그냥 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귀신같이 해내거나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정말 많아.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응용, 적용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디어는 끝내주게 브레인스토밍인데, 그런데 그럼 추진해봐. 이제 실전 전략 같은 거 세팅할 때 제대로 못한다고. 또 그것까지는 잘하는데 무죄인 사람들은 그걸 결과물로 또 성과로 이어지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이 필요한 거죠. 항상 회사에는. 어떤 사람은 기획력이 좀 떨어져. 그런데 나가서 이걸 팔아 제끼는 데는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 필요하죠. 탁월한 세일즈맨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관에 대한 집착이면 돈과 명예, 권력, 승진 이런 거에 목맬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거기에 육친 딱 대입하면 남자, 여자 집착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읽어내야죠. 인성일 때 이제 그것이 아주 이제 귀신같이 머리가 잘 도는, IQ가 높은 이런 의미로 나올 수가 있겠죠. 십성적으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면 귀문작용이 좋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다 헛소리예요. 그게 연결성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래.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연결성. 제가 써놓은 원고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 이치를 이해할 때 이제 고급편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꾸 거리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야. 일간 옆에 정인이 있고 저 멀리 편인이 있으면 나중에는 정인을 선택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 그것도 지지관계가 정인과는 인연이 없고 편인하고 합의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편인 선택한다고. 거리가 중요하긴 해요.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다 지지관계도 봐야 되고 어디에서 드러난 거고 내가 결국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게 될지를 다 이 구조 속에서 알려줘요. 그러니 가까우니까 무조건 아니야. 그럼 유학은 왜 가는데 도대체? 뭔데 왜 가? 연주잖아. 그죠? 뭔데 작용을 해서 간다고. 그것도 시지와의 이 인연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 제발 붙어있으면 강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삼합 방합 볼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천만의 말씀이야. 그건 진짜 명리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회와의 소통 방식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누군가는 월지를 내가 사는 지방 도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연지는 어디야? 서울 이런데 좀 먼 도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뭔데? 그리고 시장을 서울에 갖고 있어서 내가 강원도에서 열심히 농산물 재배해서 서울 가지고 가서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그래. 왔다 갔다 해야 돼. 계속. 그런 사람들은 먼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죠? 다 쓴다고. 특히 과거와 달리 더욱 잘 쓴다고. 옛날 사람들이 지방에 시골에 살면서 지방 소도시로 가는 것 또는 지방 소도에 살면서 서울로 가는 거 공부하러 유학이라고 우리 표현했자고요. 지금 유학은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애들한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옛날 방식의 유학을 얘기하면 그게 뭔 유학이냐고 얘기하겠죠. 인서울 못 가가지고 지방으로 낙향하는 거지 그야말로. 그런데 그런 식인 거죠. 유학이라고 표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치를 공부해 봐야 돼요. 가만히 들여다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귀신, 유령, 좀비 이런 애들이 출몰하기 좋은 환경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요 축월 얼마나 추워. 그죠? 마지막 추위 아니야. 그야말로. 그때가 가장, 그래서 축시가 또 가장 춥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모닥불 하나가 있어. 얘는 꺼지기 싫잖아. 얘들이 전부 다 인묘의 관계거든요. 강제로 막 끌어당겨서 집어넣어서 꺼트리려고 하죠. 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척박한 세상, 춥고 어두운 암흑의 세상, 이 세상을 나는 밝히리라 횃불을 들고 동학혁명처럼. 그런데 이 세상 화생토, 이 세상에 내가 온기를 불어넣겠어. 이 세상을 바꾸고야 말겠어. 실패하잖아요. 그런 관계야. 얼마나 많은 원혼이 들어가겠냐고. 축토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이런 온기를 잡아먹어. 얼마나 춥고 어둡고 음습하고 한기가 짱짱하겠어요. 그런 데서 귀신이 활동하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오축 관계는 단순히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탕화 속성이 굉장히 강하죠. 이 축진계수를 단 하나에 막 눈보라, 피 이런 걸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스가 응축되는 그런 공간이 압축이라는 의미가 있어, 축토에. 그래서 이 가스업, 충전소, 가스 개발업, 대왕고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탕자가 들어가는 음식, 또 한약 이런 것들부터 독국물, 그죠? 독약 혹은 그러한 속성에 준하는 그 위험 물질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것과 다 연관성이 있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또 이렇게 확장해 보면 그야말로 불같은 사랑이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랑이야. 로미오와 줄리엣이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독약 먹고라도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평상심을 가질 때에 그런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기질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귀신의 작용력이야. 귀신의 작용력? 이건 그런 식으로 표현을 잘 하진 않습니다. 뭐죠? 귀신 장난, 귀신의 장난이야. 뭐 이런 거죠. 이해하셨어요? 왜 이 귀신이 나타나기 좋은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 고전 같은 거 읽고 그러면 특히 삼국지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소설 삼국지, 정사 삼국지 말고 과거의 고전 뭐 스님들 이야기, 예를 들면 원효대사, 뭐 의상대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막 누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다 거짓으로 치부할 수는 없죠. 그때는 훨씬 더 영혼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잖아. 지금 도시에 귀신 나오기 쉽지 않죠. 맨날 밝고 밤에도 밝고 소음, 귀신들 그거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잘 염두에 둬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에게 지금 꿈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예지몽 같은 걸 수도 있죠. 그게 대운에서 걸릴 때도 다 귀문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인성하고 작동한다? 그야말로 끝내주는 두뇌 작용이 생겨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 IQ가 77인데 해봐서 안단 말이야. 그런 시절을 경험해봐서 멍하니 있으면 안 되겠죠. 집요하게 공부하고 무조건 암기하고 이렇게 열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어느 순간 그런 각성이 인다고. 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가 굉장히 현명하게 공부해야 된다 하는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글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이 글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또 실전에 맞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마루타로 삼아서 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상담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잘 풀린 이런 사주들을 찾고 이러는데 없죠. 책이 없잖아. 그런 거. 제가 밴드에 해놓는 거 그런 거 없다고. 없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공부하고 깨닫고 적용, 실전 사주 상담하면서 다 맞고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고 강의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인미. 이 생기,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초월 이후에 생겨난 이제 뿌리 위의 존재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얘를 끌어내리잖아. 인묘하잖아. 다 말려 죽여버려. 생기를 다 말려 죽이는 공간,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겠냐고요. 거기는 귀신의 땅이라고. 이하고는 상대적이죠. 얘는 춥고 막 음습하고 한기가, 여기는 열기가 잔뜩 있는.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돼. 왜 귀신이 나타나면 맨날 공동묘지 막 음습하고 그래. 열기가 뜨거운 사막 같은 공간, 생명체가 살 수 없어. 말라 죽어. 그런 데에서도 서양 귀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죠? 원혼들이 생기가 살 수 없는 곳, 황량한 곳, 거기에 신기루가 나타나잖아. 실제가 아닌 것. 그죠? 그런 의미, 이 인묘관계를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 무조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인성에 안 걸리면, 예를 들어 이민일주다 그렇게 해보면 식신이 정관에 걸린 거잖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데 관에 얽매이는 거 아니야. 관에 가면 내 생기가 다 상하는 거죠. 회사 가기 싫은 거야. 죽을 것 같아. 답답해가지고 미쳐. 하지만 엄죽달싹 못할 수 있죠. 그걸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게 용기 같은 거야. 암시하고 있죠. 사주에서 중년에 튕겨나가려고 하겠다. 얘가 단독으로 못하니까 얘를 구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얘를 두드려 패는 거, 이 관계를 지장간 갑기압 아닙니까? 인묘를 막고 튕겨져 나오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식신생재로 연결되는 운이거나 뭐 시에 그렇게 연결돼 있거나 하면 자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런데 그런 게 안 온다. 그럼 영원히 난 노예로 살아야지 라고 예정돼 있지는 않다고. 그런데 내가 식신을 약하게 쓰거나 이 일간에 근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면 그냥 직장생활 평생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떼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나가기 두려운 거야. 얽매여서. 그게 용기예요. 사회적으로 무조건 너는 이 귀문으로 붙잡혀 있으니까 못 나가.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단정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 미토 하나 더 있어. 죽어도 못 나가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운에서의 도움을,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물론 그건 없으면 의지력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얘의 그 천재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냐? 안 나타난다고. 이게 십성의 작용이라고. 십성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고요. 하지만 몸부림치는 거죠. 거기에 인성의 도움을 만약에 받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기문을 약화시키지. 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얘를 자극해서. 그러면 배운 거, 노하우 이런 걸 통해서 내 식신이 좀 더 어떻게 돼요? 지식 기반의, 지적 기반의 노하우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서 뭔가 실행하는 데서 이제 귀문의 작용력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그걸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응용력으로 내가 활용하고 싶다. 내가 그야말로 식신의 전문성을 의미 있게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인성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이 관에 붙잡히는 이 귀문성, 그것은 정말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는 건데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회사가 지옥과 같은 거라고. 가면 회사가 꼼짝 못하게 하잖아. 못 나가게 하잖아. 어디 갔어? 그러면 담배 피러 가는데 이 시에게는 회사가 담배 피는 곳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딱 보여. 얘 몸이 안 보이면 어디 갔어? 이렇게 바로 나와버려. 이게 그런 거예요. 쇠사슬 묶인 것 같은 거죠. 딱 엄죽달싹 못하는 거. 그럴 때 사람이 답답하잖아. 심하게 얘기하면 직장에서 이 관이 막 갈궈가지고 가끔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런 거야. 일거수일투족까지 완벽하게 통제돼. 내가 숨이 막힌다고. 회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스스로, 예를 들어서, 얘는 그만들죠. 너무 시간 많이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내 식상이 어떤 식으로 인묘되잖아. 아까 생기가 죽는 이런 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성이 작동해서, 이게 인목을 그런 식으로 내가 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용기를 내자. 진해도 마찬가지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진사막 물이 고이는 곳이잖아요. 제가 이게 착각하지 말라겠죠. 지난번에도 사막방합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격각과 반합의 이해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수기가 없는데 무조건 뭐 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흩어져 있는 명리 이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을 통찰하지 못한 거라고. 여기에 물이 모이고 그러면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이게 늪지 같은 거야. 물 웅덩이 막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바닷물인데, 바닷물은 모든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굉장히 하늘빛을 받아서 푸르게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온갖 오염물질,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다 떠내려가서 고여 있잖아. 그죠? 모여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온갖 것을 품고 있는 물이 이 진토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해자축 이런 에너지가 진토에 고여. 그러면 물 웅덩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해묘미 삼합을 해서 해중간목이라는 생기를 막 키우고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 해수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작업을 못하게 인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개수는 무기압으로 계속 온기를 만들어내. 그렇기 때문에 그 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끈적끈적해진 거예요. 증발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물이 그냥 맑은 물이 있으면 증발되면 점점 양이 줄어들 뿐이지만, 이 땅에 고인 물은 항상 이 흙과 작용을 하잖아요. 점점 없어지면서 그 물리적 결합을 통해서 계속 끈적끈적한 그 흙의 특성에, 땅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진토는 그런 질척질척이 거리는 거라고, 끈적끈적하는 거. 우리 노은 생각하면 아주 심플하다고요. 그런 곳, 온갖 더러운 물들이 고여 있는데 고여서 썩는 곳이라고. 하수 같은 거야. 동굴 같은 거야. 거기에 막 부패된 물이 있어.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물 못 버티잖아. 그럼 죽고 원기가 있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사슬은 온갖 이 화려한 빛이잖아요. 빛.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사하라는 공간이라고. 빛이 인묘돼. 어두워. 그죠? 인간의 문명, 문화의 밝고 활기찬 것이 다 사라져 무덤 속에 들어갔어. 암흑천지죠. 그래서 수레천문의 이 이승, 이제 저승, 이승을 떠나서 저승의 문이잖아, 수레천문. 그 문에 다, 문 앞에 도달한 거야. 영원히 드나들기 좋겠죠. 그런 인묘의 관점에서 보라고. 원죄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한다. 원망하고 미워해. 그럼 이게 있으면 다, 얘 뭐 안 좋겠네.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세상에는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게 이치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하루에 자기를 위해서 하루의 시간 3분의 2 이상을 쓰지 못하면 부자가 아니라고 했어. 자기 시간을 많이 갖는 것, 시간을 자기를 위주로 쓰는 것, 시간을 지배하며 쓰는 것, 이게 진짜 부자라고 했다고. 대부분 동의 못하죠. 마음속으로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자유는 다, 그들이 품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 뭐예요? 경제적 자유라고. 경제적 자유? 그러면 저 스타벅스 런칭하고 할리스 커피, 그 다음에 저 카페벤의 뭐 망고식선, 그 커피왕이라고 불렸던 그분, 왜 삶이 그랬어요? 그 특별한 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누리고 싶은 게 많죠. 왜냐하면 도파민을 분출시켜 주니까. 하지만 공부를 통한 이 은근한 도파민, 은근한 깨달음에서 오는 이 향기가 있어. 그 향기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한다고. 왜 이 고전, 사마천의 사기를 읽는지,
왜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지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막 얘기들, 저 우라노스하고 가이아가 만나서 티탄 12족을 낳고 뭐 거기에 또 그 지금 자이언트라고 하는 그런 애들 낳고 뭐예요? 또 그 외눈박이 걔들 뭐야 이름이 너무 많잖아. 키클립스인가 뭔가 있잖아. 그런 애들 낳고 그 밑에 애들이 또 다들 근친상간이지 현대 기준으로 보면 그죠? 아들 6하고 또 뭡니까? 딸 6이 있는데 걔들끼리 다 이렇게 결혼하고 그러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겉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뭔 소리야. 하지만 거기에 이제 이 신화라고 하는 게 인간의 삶을 투영한 일종의 은유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죠. 하여간 그래서 이 원진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기 싫어하는 대부분은 그런 거 하기 싫어하죠. 누가 직장 나가고 싶어해. 자유롭게 놀고 싶지. 로또 되면. 지난번처럼 63명 1등 되면 사람들이 야 로또 됐다 씨 난리 치다가 63명 돼서 실수령 3억이야. 그럼 3억에도 감사해야지. 그죠? 뭔가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 로또 시스템에. 어쨌든 완전히 투명하지 않고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런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로또 한 장 쓱 주잖아요. 드라마인가 뭔가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를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누가 알겠습니까? 투명하지 않은 것,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사실 사람의 본능이죠. 그래서 사람 하기 싫어하는 일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볼 때의 시각으로 이해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일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때로는 뭐 교대로 해서 밤샘도 하고 수술방에 들어가가지고 피 보고 배 갈라가 내장 보고 뇌 갈라서 뇌 보고 그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 보고 나와서 또 힘내 에너지원을 보충해야 되니까 또 밥 먹고 일반인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어라는 속성 같은 거예요. 이 원진이라는 게. 그런데 의대를 물론 돈 벌려고 많이 벌려고 의사 되면 돈 많이 버니까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야말로 사명감에 그래서 나 외과의가 될 거야. 나 응급실에서 근무할 거야. 많은 생명을 구할 거야. 그런 뜻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 돈 벌 거야. 저 수술하기 이런 거 싫지만 뭐 훈련하다 보면 괜찮겠지. 성형, 피부 이런 쪽 와서 떼돈 벌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많이 뽑지도 않잖아. 그런데 의사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 밑에라고 하면 그렇다. 같은 의료진에 속해 있는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자기 요양보조사 등등까지 쭉 이 할인업 큰 틀에서 의료라고 할인업 중에서도 서브 분류로 의료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의료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저건 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하고 싶어 내 적성에 맞아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하기 싫은데 이런 일들을 기꺼이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 이 원진에. 원망하고 미워해. 그건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억지로 시켜. 나 못하는데 나 사람 배 가르고 부리고 못하는데 안 배웠는데 억지로 시켜봐. 응급처치. 막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 그럼 심폐소생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공호흡 해야 돼. 여자면 망설여지겠지 남사람이 요즘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실제로 최근에도 차에서 거품 물고 있는 여자 뒷문 깨가지고 구해서 119에 전화하고 그랬는데 그게 살았는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와이프 꺼낼 때 몸 더듬지 않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또 차량 그 유리 파괴했으니까 손상했으니까 뭐 100만 원 내라 뭐 이런 기사에 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정 떨어지죠. 그래도 하자.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물론 쉽지 않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점점 괴물화돼가고 있는 단면이에요. 여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의료니까 의사 되는 거 누가 싫어해. 간호사 싫어할 수 있죠. 맨날 의사들이 괴롭히고 그러면. 근데 그들 입장에서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거야. 대중의 시각으로 나 저거 못해 하기 싫어. 이러한 속성의 일들 많다고. 여러분 저기 높은 외벽에 그 밧줄을 딱 의지해서 유리창 닦고 싶어요? 막 거기에 벽화 그리고 싶어요? 저 고압선 흐르는데 그 첨탑에 올라가서 수리하고 수선하고 그러고 싶어요?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길거리 청소하고 빌딩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단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고 그러고 싶어요? 아니잖아. 그죠? 저기 그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지도사 맨날 시체 보고 이렇게 염할 때 이렇게 묻고 그 공간에서 일하고 싶어요? 안 하잖아. 이런 구조 있으면 일한다고. 그런 음습한 공간에 영혼이 머무는 그런 공간에 사주구조가 누군가는 해야 되죠. 직업적으로. 그죠? 누군가는 선택해.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 선택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싫어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런 일이 끌려. 그런 걸 하고 싶어. 그런 쪽이 맞는 것 같아. 그런 거라고 이게. 하수구 청소, 막 하수 처리장 이런 데 냄새나고 마스크 써야 되고 때로는 방독면도 써야 되고 유독가스 맞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한다고. 누군가.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런 조합이라고. 근데 인미는 왜 뺐냐? 인미 그런 속성 많아요. 많다고. 그래서 이론에 사주 이론에 그게 없다고 해서 얘는 원진이 아니야. 있다고. 그런 속성으로 보시라고. 무엇보다 강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아까 그런 구조의 이민일주에 그렇게 관에 얽매여서 관 원망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시스템이 왜 이렇게 빡세냐? 뭐 이렇게 갈궈대냐?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그리고 뭐 저거 해. 그럼 그거 제 일 아닌데 야 임마 해. 지금 다른 할 거 없어. 너 저기 일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가 해. 이런 걸 부여받는 속성이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묘의 조합 빼고는 얘는 묘신 합이죠. 지장간 을경합이고 얘는 유재파의 속성이죠. 생기를 얘가 이렇게 되면 합해서 신금 입장에서는 자기 부피가 늘어나니까 질량이 늘어나니까 좋겠죠. 얘 입장에서는 어때? 내가 항복해야죠. 귀순해야 된다고. 버티면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상해. 그럼 얘가 지형 유금 내려와서 묘유충할 수도 있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서 희생하는 구조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자라면 신금 남자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형태라고. 그런데 경신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묘목이 처음에는 이 남자한테 반해. 경신 얼마나 잘났어. 남자다워. 군인이야 그것도. 멋있어. 제복 입은 모습 너무 멋있어. 끌려가. 그런데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남자 중심이잖아. 나에게 동화돼서 살아라. 그럴 때 이제 싫은 거죠. 그죠? 옛날에 젊을 때는 참 멋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어.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야. 나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식상원을 만날 때 묘목 입장에서 반발하고 그러겠죠. 그런 겁니다. 귀신에 홀리듯 반했어. 그런데 점차 그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애증의 사랑의 이면에는 증오가 있다고. 점점 미워지고 이런 속성이 있어.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원진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원진 안 봐요. 한쪽에 부드럽게 희생하고 참고 살고 뿐만 아니라 금의 입장이 얘가 재성이기 때문에 이 재를 벌리하는 굉장히 이게 또 능숙한 그런 조합이에요. 묘목 입장에서는 관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좋겠지. 관을 얻는데 남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묘신, 인유 이런 조합은 이 금극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활인업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금극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애들은 특히 그래요. 생기가 상하잖아.
그래서 할인의 속성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 어떤 일을 회사에서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꼭 의료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따져보면 다 그런 속성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인미의 이 규모만 있는 게 아니라 원진의 그런 속성, 아까 원진의 어떤 의미를 잘 제가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속성이 훨씬 강하다고, 그런 뜻으로 봐야 된다고. 묘신이나 인유나 그런 거야. 특히 이제 화기가 더해지면 화에 달궈지는 금이 이 생기를 올가매려고 하는, 이게 일종의 집착 같은 거야. 스토커. 이런 속성이라고요. 헤어졌는데 막 쫓아다니고 납치하고 이런 속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금과 목의 속성 때문이지 이게 원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 그럼 긍정성을 자꾸 놓친다고요. 그래서 할인 인자야 이런 게 있으면 의료 이런 쪽에, 그리고 목을 이렇게 치니 뭐예요? 상하니까 보호해야 돼. 살려야 돼. 이게 할인업이라 했잖아. 그래서 나무치료 이런 걸 하는 분, 나무병원 이런 거 많고요. 어떤 분들은 요식업으로 쓰고요. 이거나.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조경, 분재, 꽃꽂이, 뷰티, 미용, 자라는 목도를 치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 원진이면 못하지 그런 거. 이 금국목, 특히 화기가 작동하면 얘가 기계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직물업 같은 거야. 기계가 이게 그런 거라고. 묘축만 막 미싱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기계도 다양하잖아. 다양한 방식으로 천을 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의료업, 직물업 이런 쪽으로, 또 목재업 같은 거죠. 얇게 켜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건 기계가 크고 넓죠. 그래서 그런 선반 같은 거 올려놓으면 얇게 켜서 나오는 거고, 얇게 그야말로 타타타타 부속같이. 얘는 큰 걸 가지고 기계가 얇은데 얇게 포를 뜨듯이 막 하는 거야.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다양한 직업성이 나오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자미조합도 이 인미처럼 뭐예요? 자수 입장에서 보면 천간의 개수니까 다 올라가면 이게 정화고, 올라가면 임수고, 올라가면 병화고, 그런 조합이잖아요. 올라가면 간목이고, 다 인묘조합이라고. 얘도 인묘조합이야. 미토가 자수에 맑고 깨끗한, 차가운, 그걸 순식간에 오염시켜버리죠. 미토가 부어버리는 거야. 축토는 끈적끈적하게 오염시켜서 탁해지게 하는 거고, 미토는 모래를 부어 뜨겁게 열기, 달궈진 거, 열기를 엄청나게 품고 있는 흙이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수기가 많아요. 막 천간에. 나 비겁으로 막, 비겁 3개야, 비겁 4개로 다 돼 있어. 수야, 개수야, 임수야, 밑에 자수, 막 근을 갖고 있어, 밑에. 천만의 말씀. 신자진이야. 자수 운에서 미토 와서 딱 덮어버리면 그냥 삼각형의 절정기에 올라있는 왕지 자수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순식간에 수기가 말라버린다고. 그럴 때 천간에 들은 수기들은 무력하다고. 근이 없어지고 출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 나 수기 많은데? 아니, 상담하다 보면 뭐 다른 데서 수기가 없다고 검은 옷만 입고 다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택도 없는 소리니까 이거 오늘 뒤에 웨이업 회원 분들 그런 사주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 그래서 제가 하얀 옷 입으라 그랬어.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리고 그러면 금생사란 얘기니까. 그죠? 당신은 수기가 많아 보이는 듯한 사주지만 수기가 부족한 사주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수기가 많은 사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검은 옷 이런 거 더 입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그걸 맑게 예지해주면서 당신에게 재성의 역할을 하는, 흰 옷, 검은 옷 굳이 사서 입고 다니게 칙칙하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흰색 블라우스 이런 거 입으면 된다. 흰색 티 쉴 때는 그러면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오행적 조합을 통해서 무슨 음식, 뭐 옷 이걸로 인생이 바뀐다에 택도 없는 헛소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컬러 테라피 이런 거, 컬러 테라피 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정신까지 바꾸고 뭐 에너지 바꾸고 이런 건 제발 좀 하지 말자. 그걸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으로 훌륭하죠. 그에게 어울리는, 우리가 정말 그런 전문가 코디네이터들, 거기에 컬러 테라피까지 적용한 사람들의 그야말로 좋은 코디네이션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옷이 날개라고. 그야말로 헤어도 마찬가지죠. 머리 스타일도 딱 하면서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고. 사람이 달라져. 거기에 남자도 얼굴 화장
이렇게 딱 하면 확실히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라고 못한다고. 시중에 딱 그렇게 비포 앤 애프터 하면 여자한테 나가서, 물론 젊은 사람으로 해야 되겠지만 젊은 남자로 전화번호 받을 확률이 후자가 이 애프터가 훨씬 높을 거래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에너지 흐름까지 바꿔서 뭐 건강 이런 것도 좋아지고, 안 하는 것보다는 0.01%라도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큰 걸 써야지. 예를 들면 수기가 부족하면 명상하세요. 그만큼 좋은 게 없어. 명리 공부하면 제일 좋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나 하진 않으니까. 자, 자수가 그런 거에 인묘되니까 그런 요런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왜냐면 얘는 어두운 에너지가 이 밝은 사오미의 공간에 인묘되는 거, 그러니까 귀신 이런 속성하고는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얘들 입장에서 활인 속성을 잘 보셔라. 얘는 긍정적인 속성이 훨씬 많은 조합이다. 괜히 이게 멀쩡한 구조인데 막 원진이니까 결국은 니들은 안 될 것 같죠. 아니야. 이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여하튼 그걸 십성으로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창의적으로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창의성의 인자를 잘 살펴야 돼. 남이 하기를 싫어하는 것, 그러면 내일 아니야. 그럼 빨리 끝내야 되잖아. 그럼 창의성을 발휘해야지. 그걸 느릿느릿 했다가 하면 깨지고 결국 내일 할 시간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정조가 정약용 불러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온 이 세금, 조세 이런 거 일목요연하게 책 한 권으로 딱 하라고 했잖아. 전국에서 매일 그 데이터들 기록해가지고 올라와서 이게 수레로 두 수레인데, 예를 들면서 뭐 1.5톤 토로 두 대인데, 그래서 정조가 한 권으로 압축하라 그래. 또 한 권 1000페이지는 넘지 말라고 한다고. 정약용 그거 3일 만인가 딱 2장으로 압축했어요. 뭐 엑셀식으로 한 거야. 이러이러한 지표를 주고 이렇게 기록해, 분류해서 여기다 채워넣어 해가지고 붓으로 이제 이 종이에다가 행은 뭐 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채워넣게 했죠. 그래서 딱 2장. 그거죠. 그게 창의력이라고. 아이씨, 일하기 싫어. 저기 책 저거 몇백 권 뭐 어떻게 내가 저 정리를 해.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하면 못하지. 근데 사랑하는 정조 임금의 지시고 이게 왜 나라에 필요한지 알고 이번 기회에 내 시스템을 만들겠다. 단 2장. 그게 창의력이라고. 남이 하기 싫어해. 그거 누가 하고 싶어해. 하지만 거기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죠. 이거라고. 아시겠어요? 이런 조합 있으신 분들은 나에게 창의력이 잠재되어 있구나. 이야, 나 그거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그걸 탐구해 보세요. 너무 길겠네. 이런 조합은 이제 이렇게 관에 내 식신이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딱 이 조합이니까. 이 개축 백호들과 이 국가자리 관에서 내가 식신 써서 식신생재하는 전문가라고. 아주 자세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나 이 개수와 어때요? 오축 원진기는 탕화라고. 이게 직장으로 보면 내 월급은 여기에 인묘됐던 거 나온 거네.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거네. 관에서만 벌자. 열심히 관에 속해서 내가 전문성을 발휘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남편 뭐 이런 문제로 보면 또 다른 것들이 재밌는 게 있지. 그래서 그런 기토가 어떤 속성인지, 기토의 편인의 오화가 또 이런 거죠. 다른 여자로.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런데 이 개수, 사람으로 보면 개수는 이 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위에 리더라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백호니까 기질이 얼마나 강하겠어. 나하고는 항상 이런 오축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관, 나의 책임, 이런 걸 인멸시키려고 하잖아. 자리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죠? 나의 자존심을 뭉개려고도 하고, 내 돈도 때론 뺏어가고, 회식하면, 야, 네가 내. 너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기 쉽겠죠. 열 받겠지. 그래서 한번 터질 수 있는 잠재성 있는 거 터질 수 있어요. 그 관계가. 한번 폭발한다고. 이제 그런 것들 굉장히 주의해야죠. 이게 이제 회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이제 계속 돈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럴 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뭔 개소리야. 다 된다고. 특히 오축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얘가 인묘하니까 시간 되면 꺼져. 이 축중개수의 폭발 가스 같은 거라고. 근데 일을 하면서 계속 이게 이런 탕화성이 생겨요. 특히 탕화성이 예, 주목해야 돼. 얘가 안 꺼지게 하잖아. 화를 계속. 그러면 내가 절대 안 지려고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이 이렇게 개입될 때 오화가 쉽게 꺼지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탕화성이 세진다. 그런 말이 있거든. 맞죠? 실제로. 한번 터지면 장난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귀문 해가지고 귀문 십송 관과 죄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죄와 관 특히 그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십선적 관계 정제가 있으니 거기에 열심히 식신생제 하니까 내 일에 대한 자부심, 식신의 고집, 거기에 정제에 대한 돈에 대한 욕망, 정제니까 그죠? 소유욕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 오축의 의미를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거지. 오축 때문에 그런 의미가 그냥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다 해석한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훨씬 더 강하겠구나. 내 걸 안 뺏기겠다는 거. 내 재관에 대한 욕망, 집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왜 나 승진 안 시켜준 거야? 왜 전현이야? 이럴 수 있다고 여자라면. 아시겠어요? 이런 거 저는 사회에 겁재가 있잖아요. 사회에 비겁이 있으면 이들과 나에게 내가 어떤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내가 평관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이 평관 장생을 받으니까 내가 어떤 직위에 있을 때 또 유명해질 때 얼마나 프라이드가 세겠어. 근데 이 겁재가 어때요? 내 관을 인멸시키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원진의 속성이 엄청난 거예요. 유시애기가 나의 근이 되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만 나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네. 잘난 놈이네. 잘난 사람 용납 못해요. 이런 구조가. 용납하기 힘들어. 내 유명세 뺏어가려고 하잖아. 인멸시키려고 하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이런 거 중요한 거야. 인증관목 여기다 인멸시키려고 하잖아. 갑기압으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 말려버리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 버틸려고 하잖아. 절대로. 그러면 나보다 잘난 애는 얘 용납 못해. 잘라. 회사에서도 그래요. 모임에서도 그렇고. 좋은 리더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구조가. 물론 이걸로만 본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제가 무시하지 않으니까 요 조합 있는 분들 나 안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런 딱 구조야. 그런 구조요. 거기에 인미의 속성이 그렇다고. 원진 요시에게 미운 거야. 왜냐면 미중 을목도 관이 있거든. 얘가 가진 평관 내가 인멸시키면 을목 커지거든. 내 평관이. 내 평관이 있어도 상관없어. 살인상생이니까. 얘 입장에서는 나도 살인상생 한다. 나 장생까지 받는다. 내 거 얘한테 넘기기 싫다. 얘가 오면 처음에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얘가 내 권한을, 내 유명세를, 내 권력을 뺏어갈 것 같은 거야. 그게 이제 뭐예요. 창업공신들 유방이 이제 한나라 통일하고 나서 다 토사구팽 해버리잖아. 싹 죽여버리잖아. 다 그랬어. 안 그런 적이 없다고.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되죠. 대기업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창업 1세대가 이제 젊은 2세대에게 넘겨주면 위에 이제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가신으로 했던 사람들이 잔소리 많이 한다고. 네가 나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계열사 장악하고 있는데 등등. 그러면서 숙청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눌려 살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력 다툼이 굉장한 거예요. 하여간 그렇다. 이런 거 저는 이제 평관오에 태어나서 직장생활 해야죠. 양인, 오해화 앞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돼.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별개로 보면 나의 세력이 되는 양인들이라고. 나한테 평관이지만 양인들한테는 정관이야. 양인들이 항상 나를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또 세분화해서 보면 나 말고 양인들을 이렇게 잘 인정해주고. 왜냐면 오해합하면서 지장간 정임합하면서 목 에너지를 만드니까 얘한테는 관인상승도 잘 해준다고. 근데 그런 조합이죠. 이런 사주가 갑진년 되면 이 식신을 쓰고 싶어져. 식신을 쓰고 싶어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해서 인멸시켜버리겠다는 거야. 아, 직장 그만두고 싶어. 이런 기분이 그냥 들어버린다고, 이런 애는. 그러면, 눈치가 좀, 빠삭한 해수관이 해준 과목을 딱 올려가지고 막는 거죠. 야, 진토로 가지 마. 묵국토한단 말이야. 가지 마. 잘 해줄게, 임마. 이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올린 거죠. 하지만 그게 편인이야. 아이고, 또 뭐 연기하고 있네. 이런 느낌도 있죠. 하지만 망설여진다고. 왜냐면 병원이니까 이게 격각이라서, 가면, 잘 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해수에서 꼭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연결되는 방식이, 이거 자체로도 인성 에너지를 만드니까 내 생각이기도 해. 생각으로 고민하는 거죠, 편의는. 식신을 억누르는 거죠. 일종의 도식이죠. 움직일까? 움직이지 말자. 움직일까? 움직이지 말자. 이 큰 회사를, 이렇게 양인에 뭐, 있으면 큰 회사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비가 하나 더 있거나 그러면, 운에서 오거나 그러면. 자, 그런데, 그럴 때, 앞으로의 운을 당연히 봐줘야 된다고. 옮기는 게 좋을지, 옮기지 않는 게 좋을지. 지금 옮기면서, 후회할 운으로 흐르면, 막는 게 좋죠. 안 가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해 줘야겠죠. 인간은 결핍을 느끼는 존재라고 제가 가끔 상담하다 인용하는데 스피노자가 아니라 쇼펜하우어인 것 같아. 인간은 불안과 권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라고. 권태를 없다고. 오래 이렇게 평관회사에 적응해서 나 그동안 인내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잘 버텼다. 더는 못 버티겠다. 이렇게 되는 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가면 이제 큰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이 작은 회사에 적응 잘 못하는 게 뭐 사주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큰 회사에서는 너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정말 나에게 참 좋았던 거구나 이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그게 결여되어 있을 때 확 들어와요.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건데 뭐 이렇게 막 복잡해. 하다못해 전자결제를 아주 심플하게 여러 건 처리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결제판에 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사인회가 없으면 기다려야 돼. 퇴근 못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도입하자고 하면 욕 허벌나게 먹을 것 같고 항상 결핍이 먼저 인간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게 그런 거야. 한번 만족하면 그때 도파민이 확 분출됐다가 또 잦아들어. 그러면 뭔가 또 이제 결핍감을 느껴요. 그래서 또 다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한다고. 그게 대부분은 이제 돈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계속 또 재투자하고 그런 거야. 나 힘들었는데 성공했어. 그것도 외부에 알려줄 정도의 네임밸류를 갖는 사람으로서 성공했어. 그러면 도파민 장난 아니라고. 그럼 어깨에 힘 들어가. 왜냐면 몸이 그렇게 만들어요. 안에서 막 호르몬 장애가 그렇게 된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 뻣뻣해지고 유연해지지 않는다고 사람이. 그러다 더 큰 성공은 자꾸 매출이 늘어나 쭉쭉쭉 올라가. 외부에서 찾아와 상장하셔야죠. 막 이렇게 증권사 또는 회계법인 이런 데서 저희가 뭐 증권사하고 이렇게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하고 계약하시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회계 맡겠습니다. 이제 어깨가 올라가죠. 은행에서도 뭐 저희 주거래 은행을 바꿔주시오. 더 벌면 대출 좀 해주세요. 저 실적이 모자라서 최고의 이자를 적용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또 이렇게 이런 거래 실적, 대출 실적이 있으셔야 뭐 어쩌고 나중에 자금 또 큰 신사업 하실 때 외부에서 자금 동하기도 좋고 그런 겁니다.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쭐을 해야죠. 그러면 김밥 천국에서 먹던 밥이 점점 맛이 없어. 맛집 찾아가고 싶어. 한 끼에 막 10만원씩 하는 거. 룸에 한 30-40만원 딱, 뭐 두세 명 이렇게 해서 아예 셰프가 딱 구워주는 거 이런 거 먹고 싶다고. 그런데 그렇게 길들여진 입맛은 퇴보하지 않아요. 좋은 차 타면 그 밑에 거 이게 몰 때 맛이 안 난다고. 다 그런 거예요. 70평대에 막 60평대 살았는데 20평대로 내려가봐. 불편하지. 하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꾸 좋아져요. 명령 공부가 그런 거야. 일순간의 도파민이 아니야. 마약과 같잖아. 한순간의 성공을 통해서 물론 노력 많이 했지만 빵 터지는 거기 물질적 성공이라고. 그죠?
권력적 성공인 거야. 그게 이제 부와 명예죠.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거. 그런 데서 오는 건 더 높은 것, 더 큰 것을 내가 갖지 않으면 계속 행복하지 않아요. 별로 행복감이 없다고. 만족감이 없어. 공부란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면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고 이러면서 결국 내가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늘 평온하게 평정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장미꽃을 갖다 놓든 백합꽃을 갖다 놓든 뭘 씌어든 향기 은은하고 좋잖아. 근데 시들어서 또 새로운 걸 더 향기 좋은 거 없나요? 더 강도 높은 향기를 가진 장미꽃 없나요? 꽃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미친놈 소리 듣지. 그 은은함이 그 꽃향기의 매력이죠.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게 그런 거라고. 은근한 거. 은근한 사랑, 은은한 사랑. 늘 그런 거. 정말 좋은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하는 공부를 이해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렇게 빠져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좋다. 자극적인 것이 아니고 영화도 인간미가 탁 들어있는 녹아있는 그런 철학적인 영화. 그렇다고 뭐 옛날 우리 젊은 시절에 그 프랑스 영화처럼 막 난해한 영화를 찾아보는 건 아니고 가끔 그런 것도 좋지만 스토리가 있는 헐리우드 스타일이지만 드라마인 거죠. 휴먼 드라마. 너무 좋아해. 하지만 사이파이 무비도 정말 좋아하죠. 매트릭스 같은 걸작 13층 뭐 이런 거 너무 좋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의력의 또 근간에 이 상상력이 있잖아. 상상력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창의력, 실전 적용 가능한 창의력, 이게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근간에 상상력이 있다고. 말도 안 돼. 그 뭐야 그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위 쿠사리라고 하죠. 쿠사리들 정도의 그런 독특한 이런 상상력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그런 게 기반이야. 그런 게 평소에 산책하면서 그냥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나무 보이면 나무 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희 가다가 고양이 보면 고양이한테 말도 걸어보고 풀도 만져보고 이러면서 내 몸이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아까 그런 사람 또 나타나겠지. 헛소리 겁나 하네. 뭐 개통 철학에 의해서 또 어떤 단어가 나올까? 바로 차단이에요. 상대하기 싫다고 했잖아. 재밌어서 오늘 꼭 200화에 앞에 그런 얘기를. 하여튼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그대와 나는 인연이 아닌 거야. 인연이 아닌 존재한테 나는 눈길을 주지 않고 마음에 0.001% 주지 않아요. 관심 없어. Live your life. I will live mine. 자, 이런 경우에 경술과 신사가 사설, 원진기문 걸렸네, 아유, 이렇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렇게만 보면. 경술계가 얘는 또 관이 있으니까, 지가 대단하다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12호선 보면 관대지고 얘는 장생해주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얘는 내 관을 얘한테 또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어요. 얘가 후배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야. 그런데 이거 잘못 쓰면 후배니까 야 형사들의 영화에 그런 거 많잖아. 처음에는 막 이렇게 반장 어쩌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름 딱 부르면서 야 이렇게까지 할래? 뭐 이렇게 딱 나갈 때 이럴 때 이제 이 권리를 인묘시키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가진 것, 너 이렇게 인묘식, 네 권위 인정 안 하겠다. 지금 선후배 모드, 형동생 모드로 가겠다. 이런 거라고. 사회생활에 이 겉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잘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직급으로 대하다가 형, 먼저 할 수 있죠. 형이 도와줘. 이렇게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 형밖에 없는 거 알지? 내가 먼저 승진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 뭐 이러면서 그런 대사를 만들 수 있죠. 스토리 나오죠. 그런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진정 을목의 입장에서 보면 무죄사죠. 쳐봐요. 남자 사주고.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 입장에서 상관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또 간지압하니까 이 남자가 좋아. 이 남자가.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합한다고. 그러는데 내 사랑의 마음은 또 이 사람도, 저 남자도 장생시켜줘. 괜찮아 보인다고. 다른 남자한테 꺼져!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지 관계도 이게 원진 기분 나쁘면 그런 마음이 들겠냐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돼요. 내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로 자꾸 인묘해. 이 남자의 편인 마음속으로 자꾸 들어가. 이 남자가 고독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왠지 이 마음이, 내 사랑하는 마음이 이쪽으로 간다고. 뭐 어떡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 완전 기분 그런 게 있어? 아니야. 이 사람하고 연애했다가 난 이 남자가 좋아. 이 을경합의 은근한 이론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에너지도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을목이 여기에 인묘하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로 작동하는 거예요. 충하면서 꿍 한다고. 이 충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이 고민해보세요. 이건 설명 안 해드릴게. 자, 그런 거예요. 진짜 재밌어. 겉으로만 보면 안 돼.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형 나 퇴사해. 이제 형이 내 역할까지 해줘야겠네. 이거 가능하죠. 친동생이야. 잘났어. 하지만 맨날 형하고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악감정은 아니야. 근데 정작 뭔가를 결정할 때는 형이 결정해. 이럴 수 있는 거라고. 왜냐면 리더의 권한을 넘겨주잖아. 왜냐면 형이 잘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신사가 장생시켜주거든. 그러면서 야 잘됐다 이 식이 망하게 하는 결정을 해야지. 그럴 것 같아요? 아니야. 관대지라고.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좋게 쓸 수 있죠. 서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회의 조합 멋있어요. 멋있는 거라고. 내 위에 임원이든 혹은 CEO든 나보다 젊은 사장이 있는 데가 있잖아. 그럼 20대들은 창업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 밑에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고 같으면 그래. 내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 받고 왔더니 이제 30대 초반인데 나는 그래도 오래 공부했으니까 대리로 그냥 처음에 달아준대. 하지만 상업급이잖아. 아는 건 많은데 그 회사에 특화된 일은 아직 잘 모르죠. 그 위에 사람들이 누구누구 씨 군대에는 너무 이제 특정적인 집단이니까 배제하고 일반 회사에서도 누구누구 씨라고 할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선배라고 할 수도 없잖아. 서로 존대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아니 이거 3일 전에 시킨 거고 그럼 어제 얘기를 하든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와이프가 아프답니다. 돌겠네. 그럴 때는 돌겠네가 이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도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와이프가 아프다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할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 돌겠네 소리 들으면서 나도 돌겠지만 굽신굽신 해야죠. 그런 거야. 근데 터무니없는 거 가지고 하면 욕 들어 먹어도 싸죠. 와이프가 감기 걸렸다는데 그거 안 되지. 와이프가 감기 지금 도저히 못 움직여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유치원 아이 학교를 내가 좀 시켜줘야 되는 그런 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 경신일주 얼마나 정말 의지력이 강하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때로는 똥꼬집을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해보겠다. 상관생제 내 여기 식신이 여기 올라가 있으니 나는 국가자리 해외자리에서 외국 시장에서 돈 벌어올 거야 이런 것도 되고 여기 이제 또 인성이고 그러면 국가자리에서 뭔가 해보겠어. 그런데 여기에 인성이 없으니 여기에서 드러나봐야 드러날 건 없네. 다만 여기에 인성이 있는데 국가자 연결돼. 그럼 공무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연결성을 무시하면 안 돼. 여기도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국가 자리에서 일하면 상관적으로 일하면서 돈 번다. 상관이니까 인성에 페인돼야 되는구나. 자격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해외에 가서 이거 해외에서 판매, 유통, 아마존을 할 수 있지. 여기에 또 화계 있고 그러면 더더욱. 그죠? 지금 다 가능한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수출을 하다.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해외 시장에 돈 많이 벌어와.
뭐 나쁘냐. 귀신같이 돈 잘 버는 거예요. 죄에 걸려있기 때문에 묘신으로 끝내주는 거죠. 또 외국 여자 사랑에 빠져가지고 외국에 잠깐 나갔을 때 외국 여자 이렇게 내가 앞에 들어올 수 있지. 하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목이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이 그러면 맞춰 사는 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야 맞춰 살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상운이 오면 반발하는 거지. 이 조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먼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식상이 올 때 반발하는 거야. 나도 이제 못 참겠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맨날 뭐 시키기만 하지. 내가 네 종이냐. 식상 에너지가 와야 된다고. 이게 먼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이해하시겠죠? 이런 구조도 이게 여자 사주라면 뭐예요? 식신생재 여자 사랑해 아껴준다고. 하지만 여태가 되면 그가 직장에 다니더라도 사업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요. 왜냐면 식신생재가 항상 이 중년에 대운으로 오던 그런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 깎이죠. 유자파 깎인다고. 귀문 걸렸으니까 이 일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돈 벌고 싶어서 내 거 하고 싶어서. 이런데 본인이 깎여 나가요. 깎여 나가서 나중에 이 일을 할 추진력 자체가 상실돼.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동력 상실, 자금이 부족한다든가 등등등.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굉장히 쉬운 조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오화가 있어. 나쁠 것 같지만 편관이 그게 아니야. 편관이 나를 딱 이렇게 통제해주면 내가 이거 직장에서 계속 통제받으면서 식신의 이 전문가로 쓸 수 있다고. 오히려 좋은 거죠. 거기에 물상적으로도 이게 반도체 칩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이 전기 딱 받아가지고. 그런 쪽 비즈니스 하기 굉장히 좋죠. 그리고 사화 같으면 사유하니까 회사가 나를 굉장히 아껴주고 키워주고 그러겠죠. 왜냐면 사유적 삼합에 유금이 왕지니까 유금을 계속 키워주는 조직이잖아. 떨어지지 않는 게 좋죠.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오히려 무관사주인 남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으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귀신에 홀리듯 내가 완전히 파괴되는, 깎이는, 깨뜨려지는지 모르고 막 열정적으로 돈 벌어. 일시적으로 벌어도 운이 바뀌면 확 거품이 꺼지듯 꺼진다고. 그 아프로디테가 거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사랑에 거품이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그 겉에 화려함 이런 것에 취하면 안 돼. 그런데 사주고조가 그러면 뭐 이쁘고 막 이런 거만 이쁜 거 잘생기고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그에 부합하는 지적인 면도 있어야죠. 마음도 넓어야죠. 따뜻해야죠. 그런 것을 나이 들어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을 그 사람의 전부로 판단하거나 이러면 안 돼. 하여튼 모든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성숙하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단점을 알아채기 힘들어요.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고. 그리고 진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고 과거에 잘 묻어둔 상태여야 그래야 그것을 밑거름을 통해서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여간 거품에서 벗어나라. 거품에 취하지 말라. 이런 사실 아까 여기서 봤잖아. 근데 여기에 잠이 언제까지 걸려봐요. 그 잠이 언제를 보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내 돈이잖아 이거. 남자 입장에서는 내 여자도 되잖아. 다른 놈한테 임묘하는 거잖아. 내 돈 얘가 뺏어갈. 아니 내 관까지 집어넣을 나보다 더 잘난 놈이네 이거. 얘하고 계속 놀다가는 내 실체가 드러나겠는걸. 내 명예가 추락하겠는걸. 이런 데다가 얘가 나는 아무 생각도 없어. 멀쩡한데 지가 재생살 나면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저놈을 내가 만나는 바람에 돈 다 잃었어. 저놈하고 뭐 동업하는 바람에 돈 다 잃었어.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면 더더욱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 돈까지 뺏어갈 것 같은 거야. 저놈이 있으면 내가 먹고 살 게 없는가. 내 시장이 박살나겠어. 이러면 원진성이 장난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체 구조에서 그런 걸 읽어줘야지. 잠이 원진이니까 뭐하고. 그러니까 영화에 뭐 이거 궁합 이런 영화 보면 원진살이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이 정말 명리를 천박하게 하는 거, 수준 낮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 자체를 저는 듣고 싶지 않다.
이 글자와 글자의 이 조합을 통해서 빚어지는 그런 의미를 마음속으로 잘 새겨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공감할 때까지 이렇게 사유해 봐야 돼. 그럼 알게 된다고. 은사주는 이렇게 겁재가 있고, 이 관하고 엮여 있고, 그죠? 내가 상관 쓰는 사람인데, 얘도 해인합 육합으로 같이 이제 뭉쳐가지고 상관을 쓰는데, 이 식상이 천간에 드러났잖아. 얼마나 바쁘겠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 이 일 끝나면 요 일도 해야 되고,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등등 하는데, 이 관이 해축으로 해자축, 가방합도, 그리고 내가 쓰는 상관도, 얘 입장의 식신도 다 이 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난 또 백호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관이 이제 사회적 관으로 당연히 쓰이겠지, 연결성 덕에. 그죠? 그런데 엄청나게 바쁘게 사는 백호성 이런 데 특징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초운의 개유 이렇게 되면, 이게, 인용 원진성, 이것만 또 보면 안 되고, 유축합, 이게 편인이네. 이 해수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러면서 개유, 이렇게, 개유, 이거 뭐야, 시커먼색이 아니게 양해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편인 공부한 비견들이죠. 근데 얘들하고 사유축 삼합 연합하잖아. 그죠? 그 사화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병화로. 국가 자리에서 이렇게 돈 버는구나. 일하면서. 그 사유축 금, 이 얘들하고 많은 수많은 비견 겁재들과 공유하는 이런 자격인데, 이게 금국목 구조네. 그죠? 금국목을 툭툭 치잖아. 목이 다 쓰러질 정도는 아닌데, 금국목 구조야 세운에서 화가 더해지거나 그러면 더욱더 속성이 강해지겠죠. 몸도 강해. 많은 비겁들과 관에서 인성 가지고 일해야 돼. 금국목 구조야. 거기 먼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야. 수생목으로 이 생기들을 많이 케어하고 싶어. 그죠? 자라는 목들에 계속 물 주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활인업이 나오는 거죠. 구체적인 직업성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백호성 생각해 보면 다 나오지. 그저는 상관이네, 인성 중요하네, 인성이 있네, 국가자라고 돼 있네. 상관패인 하고 싶구나. 인성이 이렇게 정인이 딱 천간에 화려하게 떠 있으니까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 갖고 싶네. 돈 신자진해서 진토 공nhập 하면서 국가 자리에서 돈 벌고 싶네. 묘신 내 평관을 쓰고 싶은 평관 올라왔네. 그럼 상관 합살해서 이거 사회적 관으로 쓰고 평관 조직에서 일하고 싶네. 그죠? 근데 여기 살성조합이 있구나. 해자 내 개인적인 재성인데 국가 자리하고 연결돼 있고 해자 축, 그죠? 거기에 신자진으로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내가 사회에서 하는 일, 이런 속성이에요. 사회에서 하는 일 속성이 내 개인적으로 추구하려는 돈과도 이 왕지가 해자축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국가 자리에서 상관패인 이 자격을 가지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화려한 자격을 가지고 상관을 쓰는데 이게 금국목 구조네. 화극금 금국목 구조니까 생기와 관련돼 있네. 생기를 살리는 일을 할까? 생기를 죽이는 일을 할까? 선택인 거죠. 특히 운에서 이제 다 어떤 속성이 더 강할까를 보여주는 거고, 나는 이 평관이 내 몸에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사회적 평관으로 이렇게 연결성 있게 쓰는 건데, 여기에 올라와 있고 해묘미니까 또 평관을 추구하는 거죠. 평관을 살인상생으로 반드시 이 관인데 이렇게 신자진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큰 관, 이 자격 쓰고 이렇게 이 자격을 쓰지만 결국은 통해서 가장 큰 국가 자격, 이걸 갖고 그 이후에 이 자격도 얻고 저 자격도 얻고 이것은 알아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국가 자격 얻었는데 나중에 상관, 생재 이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투자 공부,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공부해볼까? 주식 투자 이런 거 공부해볼까? 자격도 따볼까? 이런 것은 알아서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이어져 있고 얘가 왕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 자격을 쓰고 싶은데 조직은 평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읽어줘야죠.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네. 너무 길어졌네. 200화라서 그런가. 이제는 웨이업 회원들을 위한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